오래된 영화를 상영하는 성수동의 작은 극장, 이야기 추종자들의 모임 무비랜드. 무비랜드 라디오는 극장을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비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안녕하세요, 소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춘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닌가요? 요즘 피곤하시죠? 요즘 그 도슨트 투어 중입니다. 현장에서 도슨트로 활약하고 계신 우추님이십니다. 이 저희가 라디오를 처음 송출했을 때는 네. 그때도 사실은 정신 없었던 다고 생각했어요. 마감 기간에 이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해서.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장에 거의 붙박이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하지 않을 때도 네. 핫도그도 시간 재면서 만들어 보고 뭐 그런 거 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네요. 예. 네, 이게 막상 문을 열고 나니까 정말로 정신이 없고 저희가 아직 그 퍼블릭 오픈은 전인데 내일 예, 모레죠. 예, 예, 예. 지난주에 프리 오픈으로 저희 친구들, 파트너분들, 또, 친구들 파트너분들 협력사 뭐, 네, 예. 모시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했죠. 너무 행복했고 네,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너무 와주신 행복했고 분들이. 너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상했던 시나리오대로 동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굉장히 압박감이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전 제일 좋은 소식은 칭찬. 칭찬 들으니까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우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공개하고 실제로 처음 우리의 상상을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신 분들이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제 심금을 울린 게 지난 에피소드죠. 야옹이 형? 야옹이 형. 야옹이 형이 진짜 감사해요.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외웠어요. 결국 해내는 사람들. 거기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진짜. 진짜. 소우는 캡처 받아가지고 네, 맨날 캡처 보거든요. 받아가지고 야옹이 형 감사합니다. 제 캡처 모임이 있거든요. 캡처 모음이 있거든요. 네. 정말로 힘들 때마다 보려고 캡처했는데 야옹이 형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네, 많은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 네.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또 있잖아요. 자랑 좀 한번 네. 해주십시오. 네. 완판이 됐어요. 완판이 하나만 된 게 아니에요. 네, 대부 원 완판됐고 네. 대치협 매진됐습니다. 대취업 엄청 걱정이 많았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90석 90 하루 3회 하는데 89석이 나가서 한장 네, 제가 결제했습니다. 구매하셨죠. 그래서 그 2회차는 네, 5시 때 반, 영화, 네. 5시 반 영화의 비포, 비포 자리가 제 자리라 B3, B5 그 관객분들이랑 손잡고 보려고 그렇습니다. 네. 네, 좋은 소식 전하면서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 나누나요? 오늘은 개들의 섬 이야기인데 네. 개들의 섬 이야기 하기 전에 백투더퓨처랑 뭐 지난번에 놓쳤던 어떤 그 댓글들 네, 댓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홍영길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티비 초창기부터 꾸준히 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노동절 행사부터 더현대 팝업까지 다녀온 제 자신이 가끔 놀랍기도 해요. 학창 시절에도 안 해본 덕질이라니.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모빌스팀의 컨텐츠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자극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회사원으로 12년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눌러왔던 용기들을 꺼내보게 됩니다. 저는 올해 육아휴직 중인데요. 걷기 시작하는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서 자의반 타의반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매일 버튼 하나로만 틀어도 마치 늘 그 자리에 있어준 사람처럼 라디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적인 매체라고 생각해요. 초개인적인 매체인 라디오와 관계에서 파생되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모빌스팀은 이 믹스를 멋지게 잘 해나갈 것이라 기대하고요. 무비랜드에서 뵙게 될 날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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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매해 주셨을지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육아하고 계셔가지고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감하는 건 라디오가 정말 개인적인 매체인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라디오 지금 몇 회 녹음을 했는데 음. 저 혼자만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인 매체다. 그냥 되게 허공에 어떤 네, 소리를 치고 네. 있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무비랜드 오시면 네. 제가 홍영길이라고 네. 꼭 이야기를 인사해 주세요. 해주십시오. 팝콘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하나리님 사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모베럭스 유튜브, 인스타를 보며 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개들의 섬을 언급하시는 것을 들으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라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냥 지나칠 법한 극중 포스터, 개들의 목걸이, 신문 등등 디테일이 너무나도 놀라운 영화입니다. 그래픽 부서의 디자이너가 극중에 나오는 포스터를 목판화로 만들었다는 인터뷰를 봤는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크래프트맨십에 있다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우키요에를 재해석한 포스터, 한자의 디테일, 일본 고전 영화에서의 참고 등 그래픽적인 디테일뿐만 아니라 참고 레퍼런스의 다양함과 깊이에도 놀랐죠. 모추님이 개들의 섬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하고 디테일에 중점을 두시는 이유와 아날로그 작업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그 오늘 주제랑 연결되는 사연이라 맞아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렸고 음, 저도 되게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좋아했던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주셔서 음, 그 일단 공감대가 그 네. 하나리님이랑 형성되고 그 마지막 부분 이제 질문하셨는데 어떤 어떤 부분 좋아하세요? 아,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희 극장이 어젠가 그젠가 트위터에서 좀 화제가 한번 됐었대요. 네네. 그러면서 그 트위터에 글 올려주신 분이 수제 영화관이라고 티켓부터 네, 뭐까지 뭐를 뭐 다 수제로 만들었다. 하나하나 다 손으로 만든 수제 영화관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이 영화랑도 좀 이어지는 것 맥락이, 예. 같아요. 이 말씀하셨던 크래프트맨십을 저희 극장에서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고 네네. 그런 것들을 또 되게 느껴주시니까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그 라디오 녹음에서도 그 수작업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네. 나눈 것 같은데 네.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음, 저희 팀의 작업을 고도화시키려고 요번 극장 작업에서 했는데 하나는 이런 질문들이 지금도 나와요. 그 왜 극장을 만들어? 왜 극장을 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가 메시지를 파는 브랜드라고 표방했잖아요. 그 메시지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뭐 이야기 같은 거였고 그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을 만든다면 그 이야기를 파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야기 파는 것은 영화인 거여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됐고 그 부분 우리 브랜드의 미션의 고도화, 비전의 고도화 뭐 그런 부분이었고 수작업은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의 그 표현 방식? 네, 답이었는 넥스트 스텝에 대한 저희가 빈티지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빈티지한 무드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벽에 부딪혔어요. 빈티지라는 건 이미 지난 세대 혹은 그 전전 세대의 어떤 선배들이 작업해 놓은 것을 복각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러면 유한하고 그게 레이아웃이든 뭐든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그러면 이 빈티지한 코드를 어떻게 고도화할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시대를 역행하는 작업 그 지금은 AI가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그리고 뭐 AI 아니더라도 어도비의 정말 편리한 툴들, 기능들. 근데 예전에는 글자 뭐 사진 식자라고 해서 이렇게 막 조각을 맞추듯이 그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아무리 정밀하게 해도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손길 그런 거가 결국에는 지난 세대의 빈티지한 향수로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극장을 그 수작업에 되게 포커스를 맞췄고 무비랜드를 방문하신다면 어설픈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그런 무드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고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웨스 앤더슨의 작업에 대해서 되게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영향받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되게 집요하게 구현해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답이 좀 되셨을지. 네. 그리고 이 그래픽 디자이너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크래프트맨십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저는 고유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낄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 오리지널리티. 예, 사실 그게 퀄리티적으로 뛰어나든 그렇지 않든 고유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업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들의 섬 이제 어떤 영화예요? 개들의 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선 웨스 앤더슨의 영화죠. 그리고 웨스 앤더슨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 일본 애니메이션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웨스 앤더슨은 그냥 힙이라는 키워드를 인간화하면 그냥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얄밉기도 하고 너무 잘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름 돋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인간미가 없게도 느껴져요. 너무 힙해서.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웨스 앤더슨 영화보다도 이 영화가 좀 특별한 거는 그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잘 표현했다는. 그래서 욕도 굉장히 많이 먹고 네네네. 있고 되게 인종차별적인 네, 영화다라고. 네. 그런데 저는 그 일본과 미국이 믹스된 이 웨스 앤더슨의 개들의 섬. 저희가 이거는- 그 내부에서 이야기할 때 하는 주로 쓰는 네. 일본식 미국. 네. 이거는 근데 좀 반대인 것 같아요. 미국식 일본 같기도 네 해요. 맞아요. 네. 그 아무튼 오해와 편견이 만든 이미지. 네. 예.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이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에요. 일단 스톱모션으로 작업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자체가 수작업 그 자체죠. 이미 그냥 게임을 끝내버리고 끝내겠다. 하는 거고. 네. 하고 줄거리는 그 개들이 쓰레기 섬으로 추방이 되죠. 네. 그래서 그 개들의 쓰레기 섬에서 자기 개를 구하기 위해 아타리라는 소년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네. 일단 뭐 내용을 다 떠나서 음, 그 시각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면 그냥 경외감, 네, 시각적 경이로움. 네. 와 어떻게 저런 레이아웃, 네. 저런 색감, 저런 완성도 그냥 내용 하나도 맞아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냥, 그림만 봐도 즐거운 영화죠. 그 일단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도 개봉했을 때나 최초에는 그러니까 부기를 만나기 전에 부기는 제가 키우는 개입니다. 네. 부기를 만나기 전까지도 그런 평가였어요. 아, 이 사람은 아름답다. 그 실제 인물이 나오는 거든 이런 애니메이션이든 그냥 완성도가 미쳤다. 그냥 어쩜 저래? 약간 그랬었죠. 맞아요. 네. 저도 비슷하게 예전에 이 영화 부기를 만나기 전에 봤을 때는 그런 시각적인 측면으로만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봤을 때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가 부기랑 같이 누워서 봤죠, 이 영화를. 네, 네. 그래서 더 이 아타리라는 소년에게 감정이입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야기를 따라 네, 그래서 그 저희가 개관 기념작을 선정한 4편 중에 이게 하나는 비교적 최근작이고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2년 동안 기념작 리스트를 계속 속간했잖아요. 갑툭튀로 들어왔어요. 마지막에. 네, 갑툭튀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유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소박해요. 되게 개인적인 이유. 그냥 부기에 대한 마음 그리고 그런 반려동물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이 극장 잘 못 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저희도 원래는 동방관람을 멍멍이 동방관람을 목표로 했는데 실패하긴 했는데 그런 어떤 반려인들을 위한 영화를 하나 선택하고 싶은 네. 뭐 그런 마음 그런 좀 별로 멋대가리 없는 이유였어요. 네. 네. 못대가리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정말 중요한 존재가 부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 있습니다. 같이 지금도 있고, 모충 품에 안겨 있죠. 헥헥대고 있고. 저는 부기랑 2년 조금 안 됐죠. 네, 2년 좀 안 조금 안 됐죠. 됐는데 부기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무슨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얘기하고 생각 싶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그냥 뭐 배고파? 배고프냐? 뭐 간식 하나 줄까? 뭐 떡 마려? 그런 것들을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면 그 통역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세계관 안에 확 들어가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것들이 실현돼 있는 어떤 세계잖아요. 요번에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럽다 아타리가 그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뭐 그런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참 그 네. 저는 그 커리어 처음 시작에 사실 멍멍이 사업을 했었어요. 반려동물 동물 그 용품. 네. 네. 그때는 이제 반려동물 용품 시장이 되게 각광받을 거다. 그 초기 단계였고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돼 아, 10년 있잖아요. 전인가요? 넘었죠. 어. 13, 14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때 소호가 저 몰랐는데 저희 브랜드는 작업은 알았어. 알았죠. 브랜드는 네, 알았어.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제 망했어요. 근데 그때 왜 망했는지를 생각하면 그때 저는 멍멍이 기르지 않았거든요. 반려인이 아니었죠. 네, 그냥 시장의 문제 의식에 대한 해답으로 그 브랜드를 냈던 거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북이랑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 사용자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도 좀 이번 영화 보면서 좀 네. 느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좀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이 영화를 고를 때는 정말로 반려동물 동반으로 관람하는 걸 생각했는데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영화에서 강아지들이 나올 때 부기가 엄청나게 짖는 네. 그 클로즈업 되면 알아보나 봐요. 그... 그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야, 이거 저거 스톱모션이야. 근데 뭐 막 가짜야 미친 듯이- 바보야. 네, 그 장면은 제 개인 인스타그램 오시면 그 네네. 영상 하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영화를 볼 수가 없는 환경이겠다 해서 살짝 포기했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는 무춘이 했던 얘기 중에 강아지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강아지들의 시간은 원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직선이죠. 직선형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성취하고 어떤 늙어가는 선 같은 여정인데 커리어 패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뭐 대학을 졸업하면 뭐 입사를 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고 그 앞만 보고 가는데 근데 강아지들은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돼요. 원형의 삶이죠. 예. 일어나서 밥 먹고 똥 주인을 싸고 기다리고, 산책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근데 그게 조금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한데 오히려 저는 그거에서 되게 많이 위안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막 복잡하게 살다가 너무 단순한 거야 삶이.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나도 좀 머리가 단순해진다고 해야 되나? 우선 요 표현은 그 제 생각이 아니고 저도 유튜브에서 그 뭐 북이랑 살고 제 유튜브 재생 목록으로 보면 멍멍이 그 일상들만 있는데 그 멍멍이를 기르시는 어떤 아버지의 평가 표현이었죠. 그랬습니다. 너무 거기 공감을 했었어요. 네. 그 너무 멍멍이 사랑에 대한 얘기만 해서 영화 얘기를 좀 하면 사실은 개들의 섬이 중요했던 건 아니에요. 최초 계획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4편 정도의 영화를 개봉을 해야 되고 개관기념작이라는 거는 어떤 극장의 방향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좌표 같은 역할이라 애니메이션을 꼭 넣고 싶었어요. 만화 영화를. 왜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영화를 가져올까라는 계획이 큐레이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을 모셔서 매달 그 사람한테 영향받은 영화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작업에 어떻게 그 영화들이 녹여져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예를 들면 액션 영화 4편 뭐 로맨스 4편 이렇게 일관성으로 한 깔때기로 모으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뻗쳐나가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영화를 선정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뭐 그럼에도 뭐 이제 구작이라는 어떤 바구니는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만화 영화는 하나 넣고 싶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영화들이 있는데 1000밀밀도 틀으려고 하다가 이게 라인업을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1000밀밀의 대체제로 뭐를 넣을까 해서 치코아리타 생각하기도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감독은 곤사토시 감독인데 제가 당뇨잖아요. 곤사토시 감독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은 미야자키 하야오 이후에 일본의 빛나는 별이 될 거다라고 되게 각광받던 분이고 뭐 인셉션이나 뭐 그런 영화들이 다 이분 작업에 영향받아서 그분의 천년여우를 좀 틀고 싶다가 왜 제가 천년여우는 또 곤사토시 감독 필모에서는 그렇게 쳐주는 영화는 아니거든요. 아 물론 되게 막 일본 애니메이션 대상도 받고 했지만 뭐 다른 영화들 뭐 파프리카나 뭐 그런 것들을 더 쳐주긴 하는데 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게 사랑 얘기거든요. 그 여자 할머니가 지난 추억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뭐 그런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통속적인 저는 그런 통속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우리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라 너무 좋았는데 그거를 지금 시점에 상영을 그러니까 봤어요. 제가 이거가 내가 그때 받은 감독이 맞나 했는데 좀 친구들이 놀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취업처럼요? 아니 대체협이랑 좀 다른 지점이야. 네. 요거는 이거는 굉장히 로맨틱하구나. 따뜻한 남자. 그거를 감당을 놀림을 로맨틱하잖아요. 그 뭐냐, my boss, my love. 그 놀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부기에 대한 사랑으로 그 개들의 섬을 좀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다시 네, 말씀하세요. 개들의 섬 하면 우선은 시각적으로 너무 즐거워요. 네. 그거는 이분 작업의 뭐 다른 리스트도 너무 마찬가지고 네. 색이 되게 분명하고 그리고 뭐 되게 구도도 뻔하잖아요. 레이아웃 그냥 중앙에 딱 하고 되게 대칭성 뭐 그런 것들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에 표현되는 어떤 소품들의 어떤 아기자기함 네. 뭐 그런 것들이 일관되게 표현되는데 저는 되게 작업자로서 좀 와 진짜 못 이기겠다라고 느끼는 게 맨날 똑같거든요. 그 작법이. 근데 그러면서도 매번 새로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작업자로서는 몇 차례의 프로젝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제 매너리즘에 빠졌다, 한물 갔다, 되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이분은 그냥 계속 관통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기 오리지널리티라고 표현되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부럽고 뭐 이제 영화뿐만이 아니라 막 에르메스 광고도 단편 영화 형태로 뭐 멋있더라고요. 하고 그리고 그거 봐도 그냥 웨스 앤더슨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만들었나 혹은 그게 레퍼런스였나 그렇게 느껴지는. 네. 웨스 그렇습니다. 앤더슨 영화 다른 것도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로얄 테넌바움 좋아하고 그 스티브 지소의 해저 생활. 저는 스티브 지소와의 해저 생활 네. 좋아합니다. 근데 스티브 지소의 해저 생활도 호불호가 굉장히 갈려요. 굉장히 욕 먹기도 하고. 근데 저는 마지막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 그 붕어 물고기를 예, 예. 들고 가는. 뭐 하는데 거기서도 그 저희 유니폼 자꾸 곁다리로 빠지는데 스티브 지소의 해저 생활 보면 유니폼이 굉장히 아이코닉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디다스 신발에 네, 그 파란 그 점프수트에 빨간 모자에 근데 실제로 그 모티브가 된 그 프랑스 해양학자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꽂히는 아이덴티티가 요번에 그 무비랜드 유니폼 만들 때 되게 참고가 많이 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유니폼이 되게 차분하게 카키로 눌렀는데 그것도 오픈 한 20일 전에 바꾼 거잖아요. 그 전 버전은 굉장히 신호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촌스럽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저희가 무비랜드를 구성한 어떤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것들을 굉장히 촌스럽게 구현하려고 했던 거에 연장선상으로 되게 유니폼도 접근했었는데 누른 이유는 소호가 나는 못 입겠다. 나는 광대가 될 수 없다. 네. 그랬었는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되는. 네. 그리고 저는 스티브 지소의 스토리도 참 좋아해요. 뭐 스티브 지소의 해저 생활 얘기하면
거기에 리더가 나오잖아요. 그 해양학자가. 근데 한물 갖고 그리고 한 방을 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세속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외부적인 이미지는 되게 이제 고명한 뭐 저명한 뭐 그런 느낌이라면 member들에 대해서는 되게 가라마시고 꼰대 같은 면이 있는. 뭐 못되게 굴고 거울 치료. 그러니까 저도 뭐 모티비에 대해서 모티비를 하면 참 건강하게 일한다 아까 댓글처럼 그렇지만 뭐 친구들한테 막 되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공감되니까 좀 재미있었던 것 네. 같고. 약간 이야기가 다른 영화로 샜는데 네. 다시 개들의 섬으로 돌아가면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잖아요. 네네. 그 거기 나오는 장면 중에 그 고추냉이를 넣은 도시락을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1분 정도 되는 분량인데 그걸 8개월을 촬영했다고. 그 예뻐요. 이렇게 네. 무슨 이렇게 요리 유튜브 네. 같이 이렇게 요리가 바뀌고, 주제가 돼서 보여지는데 근데 그게 어떤 영화의 러닝 타임이나 어떤 영화의 기승전결로 보면 그렇게 8개월을 공들일 정도로 아닌, 중요한 장면은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수작. 사연이랑 좀 연결되는 게뭐 크래프트맨십이 왜 아름다운가 뭐 그게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사랑까지도 다 효율이 중심이 되잖아요. 사고의 흐름이. 그리고 그거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렇죠. 바보라는 소리를 들리고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 곤조로 그냥 뚫어버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네. 잡소리 중에서 이 8개월 촬영했다는 것도 그런 어떤 비율에 대한 경외감 뭐 그런 비효율이 주는 감동이 있는 것 같고. 뭘 저렇게까지 그리고 저희끼리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수작업을 감정에 호소하는 디자인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시각적인 완성도 플러스 그 과정에서 주는 어떤 감동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 디자인에 자신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감정에 걸 수도 호소하는 있고. 걸 수도 네. 있고. 그 제일 무비랜드에서 애착이 가는 수작업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떠오르는 거는 우리 강예린이가 그린 인면도. 인면도. 네. 그거는 무비랜드 작업 말고 그냥 제가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냥 상업 미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든 일정의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현이 되면 정말 그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해도 뭐 요 핑계일 수도 있는데 시간의 핑계로 이제 한 번도 구현을 못했는데 제 작업은 아니지만 그 혜린이를 통해서 우리 팀의 작업이 그렇게 구현되고 그거를 제가 이제 2주 동안 도스 투어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설명하는 작업이고 그냥 무베록스의 다음 시각적인 넥스트를 고민하면서 만든. 고민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 그림이. 맞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엉성하고 그 어설픈데 뭐 그거조차 우리 같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멍청하게 그거 컴퓨터로 하면 1시간이면 하는 걸 저렇게 하는 것도 우리 같다. 뭐 그래서 그 작업이 좀 떠오르네요. 네. 그래서 그 작업은 무비랜드 2층에 오시면 소파 쪽이 있는데 거기에 벽에 붙어 있습니다. 놀러 오시면 구경해 주세요. 무비랜드 만들 때 오키나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도서관 아니면 오키나와 네. 두 개 얘기했었고 그 오키나와 얘기하면서 그 일본과 미국이 섞인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이 영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오키나와는 저희는 사실 도쿄를 많이 가고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저 일본 경험은 도쿄 뭐 요코하마, 센다이, 교토, 오사카 뭐 그 정도인데 거기에 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달라도 그 쪼가 있고 오키나와는 되게 좀
달랐어요 느낌이. 그리고 뭐 실제로 사실은 한 100년 전에는 일본이 아니었잖아요. 류큐 뭐인데 근데 이게 2차 대전 때 이제 흡수된 뭐 아닌가? 뭐 아무튼 근데 어쨌든 미군이 주둔하면서 짬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고 예를 들면 우리도 되게 시골의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일본말 하시잖아요. 일제 강점기처럼 그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영어를 이렇게 쓰시고 다른 나라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나라의 문화가 토착화된 거고 그 토착화되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동경하는 거랑 좀 비슷했죠. 우리는 그냥 동양 사람인데 사대주의자처럼 미국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인데 그게 어떤 지역에 이렇게 분포돼 있는 거가 저희가 이제 오키나와에 대해서 조금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좀 충격받은 부분이었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영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저희가 동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종차별적인 객관적으로. 그 문화적 전유 현상이라고 표현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흑인도 아닌데 흑인인 척하는 거 뭐 스웩 막 뭐 이러고 그러니까 겉핥기나.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크리에이티브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 네. 다른데 그 제가 저도 이제 강연 많이 뛰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는 레퍼런스 어떻게 보세요? 라고 할 때 저 레퍼런스 엄청 많이 보거든요. 뭐 비엔스도 보고 핀터레스트도 보고 하는데 대충 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고 되게 오래 보는데 대충 보고 그 어떤 작업이든 의도가 있잖아요. 그 의도랑 빗나가는 해석을 하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베끼는데 베끼지 않게 되는 게 어떤 방식일까라고 하면 잘 조합하는. 소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베낀 게 아니고 재해석이 되고 재창조가 되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을 베껴버리면 그건 카피캣이 되는 거고 그렇게 어떤 믹스. 네. 그러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그럼 그림을 보는데 그림을 카피한다? 근데 그거를 피하는 방식? 그건 뭘까? 저는 오해와 편견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레퍼런스로 보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따오면 그냥 카피캣인데 그 수많은 것들의 조각들에서 대충만 보고 아 저거는 이런 얘기겠지. 약간 그런 거네. 오해도 재해석이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웨스 앤더슨의 개들의 섬을 보면 이게 교포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일본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우리도 LA 코리아타운 가면 되게 한국 사람들인데 얘기를 하면 조금 다르고 맞아. 음식을 먹어도 조금 다르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새로운 맞아. 세계를 만들어낸 것 같고 근데 이게 웨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작업 하나만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뭐 욕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긴 세월 동안의 그 필모그래피를 훑어보면 일관되게 그거가 나왔다면 이 사람은 두 개죠. 이게 이런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인종차별주의자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그래서 저는 작업자로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어떤 그렇게 자연인으로서 인류애가 부족한 걸 수도 있지만 그냥 크리에이터로서는 너무나 부럽고 질투나는 뭐 그런 지점이 있다. 맞아요. 조금 흥분했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일 추천하고 싶은 분들은 멍멍이랑 같이 사는 사람들. 그 지난주에 저희가 프리오픈했을 때 그 모춘 친구분 중에 반려인이 계셨는데 보시고 우셨다고. 희재라는 친구인데 희재가 마늘이라는 멍멍이를 길러요. 근데 15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까 라디오 초반에 반려동물 용품 브랜드 할 때 모델로 했었어요. 그 깐난 애가 와서. 근데 뭐 희재가 사실은 영화 관심 없었대요. 근데 이제 놀러 왔으니까 좀 집중해서 봤는데 오빠 나 울었잖아. 그래서 이제 멍멍이 혹은 고양이
고양이랑 같이 사는 맞아. 또는 뭐 어떤 반려동물들이랑 같이 사는 그러니까 되게 마음으로는 교감하는데 실제로 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그 가족분들이 보시면 울 거야. 맞아. 그리고 그 저는 영화 중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거기에 나오는 강아지가 그 떠돌이 강아지인데 그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자기가 실수로 그 주인을 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왜 물었어 하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냥 좀 겁이 났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존나 슬퍼. 그게 너무 뭐랄까 좀 찡한 포인트. 그게 그 모춘이 처음 얘기한 얘네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얘네는 왜 무는 걸까?에 대해서 좀 영화를 통해서 대답을 들은 부기가 것 같아. 입질이 좀 있어요. 저에 대해서. 모춘에 대해서. 저를 장난감으로 생각하고 궁금해요. 어, 왜 나만 무는 물까? 부기야. 나는 너한테 어떤 존재니? 맞아. 그런 것들이 좀 강아지를 기르고 이 영화를 보니까 새롭게 다가왔던 포인트들이 있다. 오늘 뭐 대화의 많은 부분이 시각적인 요소에 대한 얘기를 네. 했지만 그냥 다 떠나서 그냥 그 멍멍이 가족 친구들 와서 맞아. 보면 마음이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따뜻해. 짠해지기도 네.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사운드 트랙이 I Won't Hurt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개들이 뭐 I won't hurt you 하면서 그 일자로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로드 무비의 전형적인 모습들 네. 그래서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하고 참 강아지들이 지나가는데 저희가 갑자기. 영화를 상영하는 날 그 영화의 OST를 하루 종일 틀어놓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맞아. 그냥 쉴 새 없이 I 계속 won't 들잖아요. hurt you. 근데 I won't hurt you. 저는 참 노래도 웨스 앤더슨처럼 만든다라고 맞아, 느낀 맞아. 게 그 삑사리를 내요. 음. 그 일부러 음을 이탈시키고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아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힙하다. 그냥 싫다. 와 너가 싫다. 뭐 그런 느낌도 좀 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티켓이 많이 나갔나요? 개들의 섬은 그래도 제일 좀 빠르게 소진되는 맞아요. 몇 자리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최근 영화는 거의 다 나갔고 조금 3월 말미로 가면은 네. 아직 표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무비랜드.co에 접속하시면 네.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정리를 할까요? 네. 그럼 지금 저희가 개봉한 3월 말까지 상영하는 모든 네. 영화에 대한 저희의 감상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네요. 다음 주는 이제 할 말이 떨어졌네요. 무슨 하지만 얘기 해야 될까요? 스페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3월에 단 하루 스페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할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이벤트를 설계한 맞아요. 주동자, 네. 주동자고 너무 기대돼요. 그 3월 말부터 이벤트를 하는데 매달 한 번씩. 네. 근데 1년 캠페인을 시작을 네. 한번 해보려고 하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실체도 없던 무비랜드에 연락을 줘서 이 사단을 함께 하게 만들었는지 됐는지 기대해 한번 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재밌었을지 모르겠는데 좀 마지막으로 흥분했어. 네. 저희 스크린 광고 네네네. 홍보 좀 한번 그 좋겠습니다. 샤라웃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여러 가지 광고 구자들이 있어요. 외백 광고도 있고 상영전 광고도 있고 이런 무비랜드 라디오를 통한 광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저희를 믿고 시작을 함께 해준 광고주 분들에게 네.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이 자리 마감하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작 한번 해보시죠. 네. 우선 버드와이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60 세컨즈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플레임팟 플레임팟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업력이 굉장히 몇 달 안 된 네. 네이키드 머니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헤비- 새로운 또 파트너 송월타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헤비메탈 코리아 네. 닷컴 네. 사랑합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광고 문의를 이제 실체가 드러나니까 네. 광고 문의를 많이 대관 문의도 주시고 뭐 기획 문의도 주시는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가이드를 드릴 수 있게 무비랜드.co에 브리프를 올려놨어요. 어느 경로로 가면 네, 확인할 수 있나요? 무비랜드.co 들어가시면 햄버거 메뉴라고 하죠. 왼쪽에 선 3개 클릭하시면 인포 항목이 있고 그거 클릭하시면 브리프 네.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라디오를 많은 마케터 기획자분들이 있는데 담당자분들 네, 한 푼 줍시오. 환영합니다. 오늘 이쯤 하면서 마무리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뵙잖아요. 그럼 항상 인사처럼 나오는 게 라디오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티 좀 내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무비랜드 시네마 토크 서비스 무비랜드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